적부심에서 석방이 됐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그래서 또한 이제 짚어볼 분들이 지금 검찰 손에 넘어간 전 정권, 현 정권의 실세들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지금 구속 적부심에서 이제 기각이 되면서 이게 뭐 석방 확률이 고작 15%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해당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시각을 좀 여쭤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앞에서는 실세들 차례대로 일단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는 누구인지 휴 일단 안심 집에 갔다. 군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난 11일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옥에 가라.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22일에 이건 영장 실질심사였고 법원에서. 또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열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석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펄쩍 뛰어요.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워요. 같은 혐의 부하 직원들은 구속 그리고 실형 선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 장관님으로 조직해 주십시오, 장관님. 장관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장관님께서는 불법으로 비행기로 신경 어떠신지? 뭐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성실하게. 잠시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장관님께서는 전용국 재판에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장관님.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할 겁니다. 장관님, 사나이답게 우리 사나이답게 고개를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 의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은 어떤 지금 시각이세요?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법원이 네.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거나 또는 이런 적부심과 같은 판단을 할 때 늘 이제 정치권에서는 논평을 냅니다. 각 당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검찰도 최근에는 뭐 자기 입장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결코 뭐 옳은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법사위에 법원행정처에서 출석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현재 그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의 경우는 단독으로 그 한 판사가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부심 심사의 경우는 합의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다.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사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인들이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것이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유리하면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 악인 양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고요. 이거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님 생각은요? 저는 그 이번 사건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형 사법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11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석부장 판사가 자신의 법적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이 판단을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파가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김관진의 구속은 결국은 다른 관련자들의 청와대와 관련된 사람의 소환과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었던데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고리가 끊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광열 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이 판단의 근거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도 이 부분을 다시 구속영장 다시 청구하기는 청구한대요. 어려울 것이다.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걸로 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설령 청구한다고 해도 예.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그때는 부담이 좀 있겠죠. 그 중앙 수석부장 판사의 이 판단을 뒤집고 새로운 결정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이것은 영장 청구가 결국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그러면 박용진 의원 보시기에 그럼 MB가 마음이 편해지시는 건가요? 오늘 뭐 그거는 김관진 석방된 날 SNS도 글도 올리시고. 그러나 그렇게 뭐 편하게 계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일 만에 똑같은 사안, 새로운 뉴팩트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같은 사안, 같은 인물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다. 이거 자체 때문에 제가 지금 써놓은 게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180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은 제가 사법적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상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 예.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물론 1심, 2심, 3심이라고 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여러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단계마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 판사 개인에 대한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으나 예. 같은 사법부 내에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이 이게 엇갈려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겠다. 판사 또 잘 하나는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운 좋으면 좋은 판사 만나고 운 나쁘면 이상한 판사 만나서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네, 사법부 신뢰를 곤욕곤란하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마무리해 다만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렇다 하더라도 네. 김관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가고 있는 혐의 예. 이 부분이 끝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직 무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예.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겠지만 예.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는 건 검찰이 어차피 역할이고요. 예. 따라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홍여라도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콧노래를 부를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제 이해 못할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시는 분 얘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앞으로는 먼저 하시고 야당에서 나면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다음번 순서 바꿀게요. 현명한 판단이라고 지금 이제 아니 평을 내놓으셨거든요. 법원이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판결을 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영장 실질심사는 단독 판사입니다. 혼자 판결을 하는 것이고요. 네. 구속적부시면 이게 그 합의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그 판사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석방한 건데 같은 부분에서 같은 죄를 다르게 판결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검찰이 당황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반발하는 거는. 정치 보복을 하다가 뜨악한 거죠. 정치 보복이 빚은 저는 검찰권의 남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가 가혹하면 백성이 흐트러집니다. 이 가혹한 정치, 문재인 정권의 가혹한 정치 보복을 법원이 제동을 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시킨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누굽니까? 목함지뢰 사건에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또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선조치 후보고 하라. 가장 강한 군의 상징이었습니다. 댓글에 8,600개, 4년 동안 8,600개, 한 달에 10개입니다. 예. 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포승줄에 수갑을 채우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 예. 국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적폐냐? 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전직 국방부 장관은 불구속 기소를 통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 속에서 예.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 나가면서 어떤 것이 정말 적폐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네, 하면서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예. 그야말로 제도와 시스템 개혁 아닌가. 예.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정당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 꼭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네. 사실이 말이죠. 이 판결이 어제 구속적부심 인용 판결이 난 다음에 검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을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김태효 비서관을 곧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그 구속을 석방을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인데요. 이 신광열 부장판사의 판시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 먼저 조사받은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다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뭐 소환 못할 건 없잖아요. 못할 건 없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밖에 두면은 입을 맞출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구속해야 된다는 이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진짜 않다. 그거는 입을 네. 맞추는 거는요. 네. 이미 맞춰도 한참 전에 맞춘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판사가 검찰이 왜 이렇게 화를 그렇게 얘기를 짜냐면 했다는 거예요. MB로 가는 길목에서 일명 사람이 길목이 딱 얘기 맞춰지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누구를 화를 짠 써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하자면 예. 사실은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구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언제 순간부터는 구속이 되면은 죄가 있는 것이냐. 구속이 안 되면 죄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차분해져야죠. 예.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차분해져서 예.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까지를 저도 한 지켜보는 게 줄만 좋겠고 한 줄만 얹어서 말씀을 예. 드리면 아까 우리 이제 장 대변인께서 예. 저 구속적 부심하고 저기 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달라 실질심사하고 이렇게 다르다. 얘기하셨는데 예. 우리가 그거를 어느 판사한테 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똑같이 법원의 판단을 법원에게 판단을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기관은 사실 법원이니까. 그거를 그 각각이 좀 다르다. 여기 혼자서 판단하고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합의제하고 혼자 단독은 틀려요. 왜 아니 합의제를 그렇다고 단독을 둡니까?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아니죠. 우리 사법 체계에서 그걸 법원에게 묻는다고 그러지 그 판사에게 묻는다고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심적 번역 거부에 있어서는 판사마다 저기요. 틀립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판사 개개인은 개개인의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합의부를 두고 단독을 두는 거는 그 사건의 중요성이나 그런 걸 다 두고 법원의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장 의원 같은 생각이시고 법원을 그러니까 장 의원 생각은 이제 같은 법원이라고 아니, 보시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 또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헌재 물어보거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쭉 이어져 오는 사건들이 각각 판단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 11일 사이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팩트를 놓고서 달리 법원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문제 어리둥절하시지 않겠냐 국민들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예. 법원의 판단을 제가 무시하거나 혹은 예. 우리 장 의원님처럼 그거는 전혀 다른 법원이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다른 건 법원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국민들한테 합의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더 국민들한테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뭐 1심과 2심 차이인데 뭘 너무 좋겠어요. 심각하게 다툴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정당을 건 빼고 하면은 좀 조용할래나. 한쪽은 그럴 수 있을 것 어디시죠? 더불어민주당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아니, 두 분 다 솔직히 법조인은 저보다는 아니시잖아요. 장제훈 의원님이 얘기 내가 조금 더 알기로. 많이 해요. 내가 알기로 두 분 다 법조인 오늘은 아니니까 만만치 않은데? 그 정도 하세요. 그냥 6시 53분이 됐고요. 다음 질문은 검찰 손으로 넘어간 현 전 정권 실세. 바로 이제 두 사람입니다. 최경환, 전병헌.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한다고 보시는지. 뭐 여러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마조마한 사나이. 조마조마한 사나이는 누구일까요? 롯데 3억 뇌물 의혹으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전병헌 전 수석 얘기로는 나는 어떤 불법도 관여 안 했다.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보좌진들의 후원금 횡령으로 구속됐고 보좌진들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퇴하고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으며 검찰은 제3자 뇌물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가 사과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말수가 없어진 사나이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최경환 의원입니다. 돈을 받았다고요? 무슨 특활비? 그거 내가 사실이면은 내 그냥 할복을 할 거예요.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이현수 돈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장이고 기조실장이고. 그리고 검찰은 국정원 회계장부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 사무실 다 압수수색하고 28일에 검찰이 지금 피의자로 소환 예정이라고 지금 이제 돼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돈 받았다면 용서 못할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 또 3억 원 받았다는 뇌물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들은 안에서 다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오겠습니다. 우리나라 눈먼 돈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으로 쌈짓돈 으로 불리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많은 건으로 89톤입니다. 이게 영수증 없이 눈먼 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또 국가 안보 사항에 필요한 그런 정보 군사 또 국정 수행 이런 활동에만 아주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역대 정부 어느 정부 다 유지되어 왔던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화하고 또 투명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혜를 모아야 되겠지만, 기재부 예비비에서 특수활동비로 하시는 거는 그건 또 너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이거 좀 남의 일 같지 아니 질문 취소해야 되겠는데.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라는 게 잘못하면 이건 오해가 있는 거지. 지금 두 분이 실세가 맞나요? 두 분이요? 네, 지금 아직 실세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문무일 총장 전 정권 실세. 어쨌든 문무일 총장을 만나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가 여쭤보니까 이현수 실장이 국정원 TF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툭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나와버렸다. 이제 국정원 특활비 얘기가. 근데 이현수 씨가 만약에 최경환 의원 실세면 툭 나왔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의 특혜 취업 부분은 참 억울하다. 그런 사건이 아닌데 정도였는데 이번에 할복을 하겠다 그러시니까 굉장히 억울해 하시니까 한번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전병헌 수석 문제는 사실은 전병헌 수석이 실세인가요?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피의 사실이 그냥 너무 나와요. 과연 정말 이분이 실세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못 막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 암투의 피해자다. 야당 표적 사정을 위한 희생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내에 한병도 비서관이나 또 백원우 비서관이 실세한 건 아니까 제가 볼 때는 전병헌 의원 수석이 실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잘하시네 내부 사정을. 박영준 의원 저 실세 아니라는데?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냥 이게 방송용 멘트 준비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병헌 수석을 보면서 과연 이게 이분은 어떤 정치 보복을 당하고 계신 거냐. 하도 자유한국당에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은 그럼 그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저도 약간 놀랬던 게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다 그러면서 국회 의원 사무실을 수색했다 그래서 경산에 있는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줄 알았어요. 근데 국회를 들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 뉴스를 저는 오전에는 들었는데 그게 국회 사무실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두 번째 이 최경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병헌 의원에 대한 이 수사에서도 전병헌 의원 수사할 때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국회 여당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이고야 이게 진짜 윤석열 지검장 그 댓글 수사 팀장 할 때 국정원 들이쳐가지고 국정원 요원들 잡아오던 사람이 그 기계 그대로구나. 그러면 이거 죄 지은 사람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할 건데 이 생각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아무리 이거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없고요. 야당이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칼잡이가 칼 잡았구나 지금. 신경 안 씁니다. 만일에 검찰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되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 문제라든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보다
우리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에 임해주시면 예.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까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길 의원으로 갑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어디 실세 소리 듣고 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건 결국 절벽 위에 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정말 권력 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병헌 수석 문제는요. 제 생각하기에는 이건 청와대 인사검증의 문제입니다. 본질. 예.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언론에 의해서 제기됐고 이런 의혹과 관련돼서 측근들이 여러 번 구속이 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처남이 한번 구속됐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이미 어떻게 이렇게 아까 장재원 의원 말씀대로 가자마자 바로 1억 5천이 5억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청와대 민정에서 거르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수석 보좌관으로 갖다 놔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이 들 뿐이고요. 네. 최경환 의원 문제는 사실 어떤 핵심은 이현수 실장의 플리바긴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국정원장 특활비 40억은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냐면요. 국정원 특활비 쪽에서 아주 특별한 40억입니다. 그거는 원장 지출이라는 말만 쓰면은 얼마를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남질 않아요. 딴 건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은 이현수 실장이 이병기 수석한테 말을 듣고 이거를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이 일종의 알 플리바긴이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기 수석도 확인해줬고 그러니까 이건 참 그 부인하기 어려운 그 혐의가 된 겁니다. 네, 오신환은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드디어 이제 우리 정치권으로 이제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적패, 구적패 모두 다 저는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민들이 보면 참 한심한 일이죠. 그리고 전병헌 수석 문제는 앞서 우리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검찰이 그 내용들을 다 이미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시점을 어디로 봤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제 검찰이 지금의 정권이 초기에 출범함과 동시에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정치 권력에 이제 야당 쪽에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병헌 수석의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저는 이제 시작이다 정치권에. 그리고 특활비 문제가 국정원이나 법무부 장관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5명에게도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전달을 했다느니 이런 언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명백히 규명해서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사실은 검찰개혁의 모든 그 내용 속에는 이 정치 권력에 결탁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에서 출발한 이 내용들을 저는 적폐청산에 도려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해도 너무한다. 뭘 해도 너무해요.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거 100% 수용할게요. 정말 여야 관계없이 깨끗하게 검찰이 공정한 사정을 하고 있다. 인정할게요. 그러면 이 대답을 해야 돼요. 전병헌 수석이 이미 올 초부터 e스포츠 관련돼 가지고 비리 혐의는 사실상 정치권에서 광범위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앉혀놨다 그러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면 무능이고요. 알았다면 기만입니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몰랐으며 알고도 그 비리 혐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소문난 걸 알고도 임명을 했다면 그건 국민을 기만한 거죠. 자, 무능이냐 기만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전임 정권이긴 합니다만 의혹만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었고 또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총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여의도에 광범하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광범함의 지경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팩트와 어떤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러한 혐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어느 기관에서도 혐의와 썰을 가지고서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 있잖아요. KBS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할 때 저는 장 의원님 얘기할 때 다 듣고서 얘기하는데 경찰하고 검찰에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음으로 그것이 넘어가서 또 비슷한 얘기니까요. 카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 기회가 정보였을 때 있으니까. 확인되는 거죠. 무능입니까? 기만입니까? 이건 아니 그렇게 만약에 확인될 만한 거였으면 뭐 하려고 검찰이 불러갖고 뭐 조사하고 수사하고 따로 해요. 바로 잡아가 버리지. 그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냥 다투기만 지금 하시면. 검찰도 확인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피살을 다 흘리고 저기 소환하기 전에 뭐 구속영장 청구 얘기 나왔어요. 최경환 의원은 할복한다는 말 한마디로 믿겠다고 얘기하시고. 믿겠다 안 그랬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거 어떻게 의원에 믿어요? 대해서는 마치 못 믿죠. 죄가 확인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최경환 의원 문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얘기한 거예요.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그거에 대한 상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청와대도 전병헌 수석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사과해야 됩니다. 범죄가 확인되고 나면 사과해야죠. 그 물론이죠. 시청자들이 다 다른 채널로 넘어가십니다. 저 싸우는 꼴 아이고 또 봐야 되나. 국회에서도 저러더니 뉴스와이드 나와서까지. 다음번에는 뭐 실세들로 좀 모셔야지. 초선 뭐. 저 재선이지 재선. 두분 저쪽 두 분 재선. 그래야 뭐 좀 나 잘 모르던 얘기도 듣고 그래야 흥미가 있을 텐데 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여튼 무슨 말씀들 하시나 좀 살펴보지. 뭐 7시 벌써 6분을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 시끄럽긴 한데요. 이 특활비 문제. 글쎄요. 모든 게 시끄럽다가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안 쓰겠다. 이런 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보시죠. 예, 앞으로 수사에 큰 성실히 날 겁니다. 사나이답게 우리 사나이답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 의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은 어떤 지금 시각이세요?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법원이 네.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거나 또는 이런 적부심과 같은 판단을 할 때 늘 이제 정치권에서는 논평을 냅니다. 각 당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검찰도 최근에는 뭐 자기 입장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결코 뭐 옳은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법사위에 법원행정처에서 출석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현재 그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의 경우는 단독으로 그 한 판사가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부심 심사의 경우는 합의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다.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사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인들이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것이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면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유리하면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 악인 양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고요. 이거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님 생각은요? 저는 그 이번 사건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형 사법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11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석부장판사가 자신의 법적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이 판단을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11일 만에 부적격부심을 인용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파가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김관진의 구속은 결국은 다른 관련자들의 청와대와 관련된 사람의 소환과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었던데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고리가 끊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광열 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이 판단의 근거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검찰도 이 부분을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걸로 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설령 청구한다고 해도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부담이 좀 그 중앙 수석부장 판사의 이 판단을 뒤집고 새로운 결정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영장 청구가 결국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그러면 박용진 의원 보시기에 그럼 MB가 마음이 편해지시는 건가요?
오늘 뭐 그거는 김관진 석방된 날 SNS도 글도 올리시고. 그러나 그렇게 뭐 편하게 계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일 만에 똑같은 사안, 새로운 뉴팩트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같은 사안, 같은 인물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다. 이거 자체 때문에 제가 지금 써놓은 게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180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은 제가 사법적 어떤 뭐 그 법적인 어떤 상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 예.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물론 1심, 2심, 3심이라고 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 사법부의 판단이 한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만 그 단계마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 판사 개인에 대한 뭐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으나 예. 같은 사법부 내에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이 이게 엇갈려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겠다. 판사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운 좋으면 좋은 판사 만나고 운 나쁘면 이상한 판사 만나서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또 하나는 이렇다 하더라도 김관진 그 당시 그 국방부 장관에게 가고 있는 혐의 이 부분이 끝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무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힘들고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는 건 검찰이 어차피 역할이고요. 따라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홍여라도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콧노래를 부를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이해 못할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시는 분 얘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앞으로는 좀 먼저 하시고 나면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다음번 순서 바꿀게요. 현명한 판단이라고 지금 이제 평을 내놓으셨거든요. 법원이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판결을 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영장실질심사는 단독 판사입니다. 혼자 판결을 하는 것이고요. 구속적부시면 이게 그 합의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그 판사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석방한 건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를 다르게 판결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검찰이 당황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반발하는 거는. 정치 보복을 하다가 뜨악한 거죠. 정치 보복이 빚은 저는 검찰권의 남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가 가혹하면 백성이 흐트러집니다. 이 가혹한 정치, 문재인 정권의 가혹한 정치 보복을 법원이 제동을 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시킨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누굽니까? 목함지뢰 사건에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또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선조치 후보고하라. 가장 강한 군의 상징이었습니다. 댓글에 8,600개. 4년 동안 8,600개, 한 달에 10개입니다. 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포승줄에 수갑을 채우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적폐냐? 판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부심에서 석방이 됐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그래서 또한 이제 짚어볼 분들이 지금 검찰 손에 넘어간 전 정권, 현 정권의 실세들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지금 구속적부심에서 이제 기각이 되면서 이게 뭐 석방 확률이 고작 15%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해당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시각을 좀 여쭤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앞에서는 실세들 차례대로 일단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는 누구인지 휴 일단 안심 집에 갔다. 군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난 11일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옥에 가라.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22일에 이건 영장실질심사였고 법원에서. 또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열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석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펄쩍 뛰어요.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워요. 같은 혐의 부하 직원들은 구속 그리고 실형 선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이버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 장관님으로 결집해 주십시오, 장관님. 장관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장관님께서는 불법으로 비행기로 신경 어떠신지. 뭐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성실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장관님께서는 전현무 재판에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정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전직 국방부 장관은 불구속 기소를 통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 속에서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 나가면서 어떤 것이 정말 적폐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판단을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그야말로 제도와 시스템 개혁 아닌가.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정당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 꼭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사실이 말이죠. 이 판결이 어제 구속적부심 인용 판결이 난 다음에 검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을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김태효 비서관을 곧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구속을 석방을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인데요. 이 신광열 부장판사의 판시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 먼저 조사받은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다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뭐 소환 못할 건 없잖아요. 못할 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밖에 두면은 입을 맞출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구속해야 된다는 이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입을 맞추는 거는요. 이미 맞춰도 한참 전에 맞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 왜 이렇게 화를 짜냐면 MB로 가는 길목이어서 길목이 딱 맞춰지니까 제가 볼 때는 화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하자면 사실은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구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언제 순간부터는 구속이 되면은 죄가 있는 것이냐 구속이 안 되면 죄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까지를 저도 지켜보는 게 좋겠고. 한 줄만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제 장 대변인께서 저 구속적부심하고 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느 판사한테 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똑같이 법원의 판단을 법원에게 판단을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